요즘 들어서 은행 이자율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대 은행 예금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이자율 1위는 어떤 금융상품인지, 첫 번째로 가벼운 경제 상식으로 요즘 이자율이 왜 다시 오르고 있는지 첫 번째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이자율 1위 상품들을 은행, 증권사, 망라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는 이 금융상품을 추천드린다, 그리고 재테크는 어떻게 하셔라 라고 코멘트까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 받아가셔서 풍요로운 생활의 보탬 되시길 기원합니다. 잔잔하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자율이 왜 갑자기 오르고 있나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분위기였고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기까지 알고 계시다면 경제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지금 이자율을 동결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회의에서 예전에는 금리 인하를 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자는 의견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금리를 많이 내려놓은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11월에 반전적으로 금리를 더 이상 안 내리겠다 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서 급 반등하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은행끼리 주고받는 CD 금리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11월 들어서 갑자기 금리가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를 잠깐 멈추고 금리를 동결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시장이 깜짝 놀라서 금리가 역으로 뛰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지수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핫하죠. 그런데 이제 5천을 넘어서 JP모건에서는 한국 증시가 여전히 너무 싸다고 6천도 무난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증권사 쪽에 IMA 통장이라고 새로운 고수익 통장을 허가해주면서 이게 증권사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여러모로 은행이 경쟁하는 증권사에서 호재들이 터지면서 은행에 있던 돈이 증권사로 많이 옮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율이라도 조금 더 올려서 이탈하는 고객들을 막자라는 측면에서 이자율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자율이 오르는 이유 두 가지 정리해드리면은 금리 인하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리고 은행이 증권사와 경쟁을 하면서 이 좋은 경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이득을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 말씀드리면은 연말이 될수록 예적금 만기가 도래를 많이 하거든요. 항상 연초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적금 가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은 예적금 만기가 많이 생기면서 그 만기 도래한 자금들을 다시 유치하려고 은행 예금들이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자율이 오르게 되었다 라는 부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직장 가셔서 동료분들께 아는 척 한마디 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이자율 1위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은행과 증권사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최적의 금융상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중은행 예금의 1위 상품은요, 예금이 3.2%짜리 SC제일은행의 그린세이브 예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자율은 우대금리를 다 적용받았을 때의 금리고 기본금리만 따지면 2.9%였고요.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신규 고객 또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지 0.3%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9월 달에도 이런 컨텐츠를 정기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확실히 1위 예금이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2.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2%짜리까지 나온 걸로 보아 확실히 이자율이 높아졌다라는 부분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예금은 12개월까지 월 단위로 만기를 맞춰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이고요. 1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고, 좀 특이했던 게 이자 지급 방식을 1년 만기가 다 끝나면은 만기에 일시에 받는 방법도 있었고 매월마다
월세 받듯이 이자를 받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은 뭔가 이자 차이가 날 것 같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뜯어보니까 역시나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에 따라서 월마다 받는 것은 이자율이 조금 더 낮고 만기에 받는 것은 이자율이 더 높죠. 그리고 만기도 내가 월별로 자유롭게 만기를 책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역시나 만기가 짧을수록 이자율은 낮아지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행 예금 중에서 우대 금리가 아닌 깔끔하게 기본 금리만 따졌을 때 1위 금리를 보면요. SH수협은행의 해이 정기 예금이 2.9%로 어떤 우대 금리도 없이 공평하게 1위를 차지했고요. 제가 이것을 정기 컨텐츠로 하고 있다 보니까 자주 보이는 예금들이 있는데 이 해이 정기 예금이 꾸준하게 1위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여기도 월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고 가입 금액은 10만원부터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는 좋았던 것이 기간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기를 어떻게 잡아도 2.9%를 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만기를 짧게 잡으면은 아까 SC제일은행보다 더 이자율이 높은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내가 우대 금리까지 가능하면은 SC제일은행 아니면 기본 금리만 따진다면은 SH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은행 예금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증권사는 요즘 예금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같이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 적금, 수시, 입출금이 있는데 증권사 예금은 발행어음이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예금 1위도 살펴보니 농협이죠.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이 3.05%로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좋은 게 이 발행어음은 자질구레하게 우대금리가 없어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본금리로 3.05%를 준다는 측면에서 아까 기본금리만 따졌을 때 1위였던 은행보다 확실히 이자율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까 은행 예금들은 만기를 요즘에는 좋아져서 월 단위로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이 발행어음은 일 단위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자만큼 54일, 108일 내가 원하는 디테일한 날짜만큼 가입을 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내 스케줄에 맞춰서 조밀하게 영끌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예금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톡톡 쇼핑하듯이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금융상품이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꾸준히 말씀드렸더니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또 호응을 주신 그런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행어음 1위는 NH투자증권 3.05%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또 추가 꿀팁도 바로 들어가야죠. 이 발행어음은 특판이 조금 있습니다. 토스 어플에서 목돈 굴리기 검색해서 여기 발행어음 있죠. 토스도 인정하는 겁니다. 목돈 굴리기 발행어음 최고다. 토스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을 가입하면은 1년은 3.4, 6개월은 3.3으로 소폭 더 높은 이자율을 주면서 가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과 아까 NH의 차이점은 NH는 일 단위로 만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만기가 2개밖에 옵션이 없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자율은 그만큼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만기가 적절하시다면은 이쪽 가입하시는 게 베스트일 거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보니까 RP라고 해서 증권사 발행어음의 하위 버전의 예금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RP가 하나증권에서 특판으로 선착순 5만 명까지 연 6% 이자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만기는 딱 3개월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금액도 2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200만원과 3개월 만기가 부합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발행어음 정리하자면은 특판으로 토스에서 3.4까지 있고요. 하나증권과 하면은 여러모로 제약이 있지만 6%까지도 나온다 라는 부분 정리해 드리면서 혹시 발행어음 오늘 영상으로 처음 들으셔서 당황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1년 전에 조회수 잘 나왔죠. 발행어음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하는 방법까지 다루던 영상이 있으니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들 말씀드렸는데 만기가 없는 수시 입출금 비상금융 통장에서 가장 이자 높은 곳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증권사 상품에서 수시 입출금 통장격인 CMA 통장을 추천드립니다. CMA 통장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죠? 현재 가장 이자율이 높은 CMA 통장은 미래세 네이버 통장이고요. 꾸준하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CMA 통장은 매일 이자를 지급해주고요. 추가적으로 이 네이버 통장은 이 통장 안에서 네이버 쇼핑으로 구매를 할 때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추가 혜택해주는 아주 유용한 혜택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1년 전부터 꾸준히 가입하시라고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은행 예금, 증권사 예금, 비상금융 통장까지 1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관적으로 저는 어떤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그리고 재테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코멘트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나는 은행만 믿는다. 그런 분들께서는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으면은 SC제일은행 가시고요. 기본금리로만 가실 거면은 SH수협은행 추천드리는데 저는 이 SH수협은행이 항상 이자율도 높게 주고 우대금리를 적용했을 때도 좋은 예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1금융권 안전한 은행이기 때문에 이쪽 한번 가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고요. 나는 좀 편리하면서도 높은 이자를 추구하겠다 하시면은 발행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2026년 새해 일정에 따라서 내가 언제 여행을 간다 하면은 그 여행 일자 전까지 일 단위로 만기를 설정하셔서 활용하는 그런 센스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토스 특판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조금 널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이자가 나왔을 때 이자를 묶어두는 것 기회는 새와 같기 때문에 날아가기 전에 잡으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묶기 애매한 비상금은 무조건 CMA 통장으로 가시는데 미래세 네이버 통장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자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자율이 더 높아지면 가입하는 건 어떤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박수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이나 이자율 이런 거는 신도 못 맞춥니다. 너무 맞추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자율에 나를 맞추지 말고 그냥 내 일상에 맞춰서 어차피 이자율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내 일상에 맞춰서 예금하자. 너무 이자율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물가 상승률 정도만 방어하면서 내 일상생활 자금을 굴린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원금을 잃으면 안 되는 오늘과 같은 안전자산, 목적 자금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서 고르시면 되지만 이 외에 나머지 전 재산은 진짜 재테크로서 주식이나 부동산 쪽을 넣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2021년만 해도 3.2였고 2022년에는 6%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낮아져서 지금 2.7% 수준인데 그래서 저렇게 이자만 받는 상품은 물가까지 따지면은 그냥 본전치기만 하는 거예요. 2022년경에는 오히려 저렇게 예금을 했어도 마이너스 손해를 보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 풀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미국도 돈을 풀고 있고 모든 나라들이 돈을 많이 풀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 상승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만 하고 있으면은 본전이고요. 아예 예금조차도 안 하면은 손해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상은 우리가 꼭 필요한 인생의 일상적인 자산들은 위험하게 재테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상의 목적 자금들은 오늘 금융상품으로 담으시고 그 외 나머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여유 자금들은 진짜 재테크로서 S&P 500 ETF에만 딱 넣으셔도 딱 한 가지 자산에만 넣으셔도 괜찮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이 금융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남겨놓을 테니 보시면 좋고, 제 채널에 이런 안전자산으로서 이자율 1위 컨텐츠 정기적으로 다뤄드리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한 본격적인 재테크로서 S&P 500 ETF에 대해서도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딱 이 두 가지 트랙만 가셔도 재테크 상위 10%는 무조건 되신다 라고 확신하고요.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귀에 피가 나도록, 하지만 웃으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테니 앞으로도 지켜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또 좋아요, 그리고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힘내서 계속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연말에 꼭 해야 하는 연말정산부터 고향사랑 기부, 미국 주식 절세까지 들어갑니다.